반갑습니다. 4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애기 아빠입니다. 늦게 아이가 생겨서 그런지 요즘 자식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고 이 채널에 푹 빠져 있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과거 있었던 뼈아픈 사연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시며 욕도 하시고 깔깔 웃으시며 편히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공고등학교를 거쳐 항공대학에 갔어요. 중학생 때부터 파일럿이 꿈이어서 한우물만 파며 살았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숱한 비행교육과 연습을 하며 자격증을 취득했고 곧 부기장으로 취직했답니다. 기장까지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보다 빨리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부기장으로 일한 지 딱 10년 만에 파일럿이 됐답니다.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였죠. 기장이 되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니 꿈만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 갈망하고 희망하던 꿈을 이루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기장 연봉은 과분할 정도로 받았어요. 사람마다 만족하는 게 다르겠지만 전 돈을 잘 쓸지 모르고 모으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받는 연봉이 엄청 크게 느껴졌답니다. 41살에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소개받게 됐는데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연하였고 예쁘고 성격 좋고 매력이 넘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여친은 취미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패러글라이딩,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책 읽거나 영화 보는 게 취미라서 많이 달랐어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해보려고 따라가 봤는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시도하려다가 포기하고 말았죠.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저희 둘은 연애를 꽤 길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잘 사귀고 나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죠. 결혼식은 아내가 바라는 대로 하기로 해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식을 올렸어요. 야외에서 했는데 아주 아늑하고 좋더군요. 나중에 결혼하실 분들은 스몰 웨딩식을 계획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40살이고 제가 44이니 아무래도 2세를 빨리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아내와 노력을 많이 해보다가 안 돼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아내 나이가 40이지만 요즘 다들 40대에도 애 낳고 잘 사니까 가능할 거라 믿었는데 아내의 몸이 약해서인지 임신이 안 될 거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내와 둘이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시는 임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신혼의 느낌이 좀 사라지고 편안한 친구처럼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혈기왕성해서 불타는 사랑을 갈망했는데 아내가 자주 거절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오늘 방에 가서 좋은 밤 어때? 오빠 피곤하기 왜 이래? 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어. 그래도 한 달이나 됐는데. 다음에 오빠. 다음에 우리 컨디션 좋을 때 그때 불타는 밤 보내자. 알았어. 내가 열심히 참아볼게. 아이고 꼭 애기가 삐친 것 같네. 어서 잠이나 자자. 내일 나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오빠는 내일 밤 비행기니까 늦잠 자. 괜히 일어나서 나 챙기려고 하지 말고. 아내와 사이는 좋았으나 잠자리가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 부부가 이런 일로 다투고 이혼까지 한다는 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내와 충분한 대화로 서로 노력하자고 해봤죠.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원할 때만 잠자리를 하고 싶다며 평소에는 등을 돌리고 잠만 잤답니다.
그러다 아내와 분위기 좋은 식당을 찾아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2차로 와인을 마시러 장소를 옮기려고 인도를 좀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여자 하나가 아내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미애야,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3년 만이지? 야, 너 시집 갔구나? 어? 은서야, 오랜만이네. 난 작년에 결혼했어. 그래, 넌 다행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불행하게 살 줄 알았더니 운이 좋네. 아내와 마주친 친구는 사이가 안 좋았는지 시비조로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아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불행하게 살 줄 알았다니요? 무슨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저희 지금 기분 좋게 데이트 중이니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남편분이 미애에 대해 잘 모르시나 봐요? 하긴 뭐 실체를 알면 결혼했을 리가 없겠죠. 이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농담.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미애야, 데이트 잘해라. 아내 친구가 지나가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뭐야? 말하는 게 왜 저 모양인 거야?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나한테 화나 있어. 내가 인기가 좀 있어서 시샘하고 질투하던 애야.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날 좋아하는 걸 알고부터 절교하자고 하더니 여태 나만 보면 저런 헛소리를 해. 쟤 때문에 동창회도 안 나가. 아, 질투가 많은 여자구나. 아무리 그래도 말을 예의 있게 해야지 오랜만에 보고 시비를 거냐? 근데 내 아내가 인기가 많은 건 얼굴만 봐도 알 것 같긴 하다. 당신 고등학교 때 남학생들 많이 울렸지? 뭐? 난 순둥이에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어. 남자 손 잡아본 건 대학교 가서 처음이고. 그럼 대학교 들어가서는 순진하지 않았나 봐? 어떤 남자랑 손 잡았어? 오빠 장난 좀 그만 쳐. 우리 나이가 40대야. 다 옛날 일이고 기억도 잘 안 나. 그래 알았다. 아무튼 내 마누란 인기가 많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네. 와인 마시고 오늘은 불타는 밤 보내는 거지? 안 그럼 나 삐쳐버릴 거야. 그날 기분 나쁜 아내의 동창을 만나고 데이트를 마저 즐기고 뜨거운 밤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비행하는 내내 정신이 매우 맑았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장시간 비행하고 돌아온 절 위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여보, 오래 기다렸어? 우리 마누라가 친히 마중까지 나왔네. 오빠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내가 직접 한 식혜야. 식혜? 좋아. 원샷 해볼게. 아내가 만들어온 식혜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의 챙김을 받으니 짜릿함이 하늘 위로 뚫고 올라가는 기분이었답니다. 공항을 벗어나려는데 다른 항공사 기장인 선배를 마주쳤어요. 대학 선배기도 하고 친했던 분이라 인사를 드리고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창명 선배님, 비행 다녀오신 길인가 봐요. 형식이구나. 너도 비행 다녀왔구나. 비슷하게 들어왔나 보네. 네, 선배님.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저 결혼식 올렸다고 말씀드렸었죠? 스몰 웨딩에서 지인을 거의 초대하지 않아서 선배님도 초대를 못했습니다. 선배는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수씨! 진짜 미인이시네. 형식이 너 장가 잘 갔구나. 반가워요, 재수씨. 김창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제 남편 선배라고요? 제 남편 보면 잘 좀 부탁드려요. 부탁은 무슨. 형식이가 저보다 훨씬 어른 같은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형식아, 나 먼저 가볼게. 다음에 또 보자. 네, 선배님. 조심히 가세요. 우연히 공항에서 가끔 만나던 선배였는데 제 아내를 소개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라서 그랬나 봅니다. 오빠, 저 선배랑 친해? 좀 친하지. 파일럿 모임에서도 보는 사이니까. 그런데 왜? 아니, 그냥. 오빠 배고프다. 어서 야식 먹으러 가자. 아내가 마중 나와서 그날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가 편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 비행 시간이 아내가 일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아서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몇 마디나 나눴는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엇갈렸답니다. 그러다 휴가 3일이 생겨 아내와 파티에 가고 싶어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파일럿 모임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내일 부부 동반으로 모이기로 했는데. 모임? 아, 그 파일럿 모임? 가고 싶긴 한데 내가 내일은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허리가 좀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모셔오려고. 아유, 저런. 장모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대? 그럼 나도 모임 취소하고 같이 갈까? 아니야,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검사받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올 거야. 그런데 딸내미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이 다녀오려고. 당신은 모임 가서 재밌게 놀다 와. 그래, 뭐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다들 내 마누라 얼굴을 못 봐서 그런지 빨리 좀 데리고 나오라고 난리더라. 알겠어. 그 다음엔 시간 맞으면 꼭 갈게. 하는 수 없이 파일럿 모임에는 저 혼자 나갔습니다. 지난번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 부부도 왔더라고요. 선배의 아내도 파일럿이라 대화할 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창명 선배랑 지훈 선배는 비행하는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지내요? 그러자 창명 선배의 아내인 지훈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다르면 좋지. 부부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안 좋아. 네?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그런지 그런 농담도 쉽게 하시네요. 형식아, 내 남편이랑 사는 나는 진짜 노벨상 받아야 해. 이 사고뭉치 게으름뱅이랑 사는 게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에이, 창명 선배가 무슨 사고를 쳤다 그러세요. 인자하고 성품이 좋으신데. 네가 같이 살아봐라. 내가 아들을 하나가 아니라 둘을 키우는 기분이라니까. 아, 맞다. 오늘 아드님 데리고 오셨다면서요? 아드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딨나? 아, 저기 있네. 파일럿 남자들이 내 아들이 귀여운지 데리고 놀고 있네. 앞으로는 계속 아들 데려와야겠어. 이럴 때라도 육아를 쉬어야지. 두 사람의 아들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더군요. 제 앞에 와서 배꼽 인사를 하는데 깜찍해서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창명 선배랑 지훈 선배 아들이구나. 이름이 뭐니? 김서진요. 아, 서진이구나. 이름도 멋진데. 엄마 아빠가 파일럿이라 좋지? 네, 저도 커서 파일럿이 될 거예요. 우리 엄마가 파일럿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렇지, 엄마도 파일럿이니까 파일럿을 좋아하시지. 아니요, 우리 엄마 파일럿 아닌데요. 뭐?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창명 선배가 아직 어려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며 그냥 웃어 넘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하하 웃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선배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별다른 일 없이 제 일을 잘 수행했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무탈하게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쉬던 제가 아내의 마중을 나가려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돌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식당 안의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했어요. 그러다 작은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제 아내가 웬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남자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고 있더군요. 아니, 창명 선배, 여보,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선배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하더군요. 형씨가, 실은 나랑 네 아내가 좀 아는 사이야. 금전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거야. 돈이요? 둘이 돈까지 빌려주고 받는 사이였어요? 왜 전에는 말하지 않았죠? 그땐 오랜만에 보는 거였고 네가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 건너 아는 사이였어. 아주 잠깐.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지금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선배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그 돈을 빌렸었는데 해결했어. 다 갚았으니까 그만 가자.
어쩌다가 돈을 빌린 건데? 그리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지. 아무튼 창명 오빠랑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 선배는 인상을 찌푸리며 먼저 카페에서 나갔고 저와 아내도 집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창명 선배와 둘이 만날 일은 없다고 하더군요. 돈을 왜 얼마나 빌렸는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파일럿 모임에서 만난 창명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였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선배님, 제 아내랑 아는 사이였는데 왜 감춘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돈 거래를 한 것도 알고 싶고요. 형수가 또 그 질문이야? 별로 큰 문제 아니야. 예전에 취미로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이야. 그때 네 처가 장비를 산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고 그게 전부야.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났으니 내 돈을 돌려받으려고 만난 거라고. 아, 그런 거였어요? 아, 난 또 둘이 남녀 사이로 만난 건가 해서 궁금했어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집사람이랑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네 아내랑 남녀 사이로 만나는 게 말이 되냐? 아이, 뭐 몇 년 전에 만났다고 하셨으니 결혼 이후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됐어, 임마. 이제 그거에 관해선 그만 말해라. 내 집사람까지 알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니까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줘라. 대충 둘 사이를 알게 되고 별로 특별한 사이가 아니어서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우연히 왜 이리 자주 일어나던지 얼마 뒤에 길을 걷다가 또 누군가가 절 부르더군요.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내가 싫어하는 친구인 은서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구? 아, 그 지난번에 집사람 친구라고 했던 은서 씨 맞죠? 기억하시네요. 이야, 절 기억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아, 그때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잖아요. 제 아내에게 이상한 말씀하셔서 기억합니다. 아이, 제가 그랬었나요? 저기 미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요. 아니요, 잘 압니다. 제 마누라인데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 전 과거에 대해 아세요? 그럼 결혼하기 어려웠을 텐데. 생각보다 마음이 넓은 분인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자꾸 이상한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 꼭 무슨 죄인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네. 제가 미애에 대해 알려줄까요? 그럼 저한테 뭘 해주실래요? 이상한 여자네. 아, 헛소리 말고 그냥 가시죠. 다음부턴 길에서 봐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제가 기장님 인생을 구해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뭐 기분이 상해서 말을 못하겠잖아요. 제 인생을 구한다고요? 이보세요. 제 아내를 질투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기분 더럽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알았어요. 대신 명함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기장님이 이 명함을 버리면 아마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아내 친구는 명함 한 장을 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당장 그 명함을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갑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여자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괜히 아내의 감정이 상할까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며칠 뒤 아내가 회사에서 일주일간 워크숍을 가게 됐어요. 저도 비행이 있어 사흘간은 집을 비울 거라 크게 상관은 없었죠. 당신 워크숍 가서 술 너무 마시고 그러지 마. 내가 술을 입에 대기라도 하나. 가끔 와인 한두잔 게 전부인 거 몰라? 알지. 근데 그런 곳에 가면 분위기에 취해서 주량 이상으로 술 먹는 경우가 많잖아. 당신 회사에 남자들이 많으니까 괜히 신경 쓰여서 하는 소리야. 오빠 질투하는 거야? 아, 기분 좋네.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거야? 아, 그거야 당연하지. 난 당신을 만난 이후 더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앞으로는 영원히 그럴 거야. 나한테는 오직 당신 한 사람뿐이야. 감동이네. 오빠, 고마워.
워크숍 가서 술 안 마시고 올게. 남자 직원이랑도 칼같이 대화 잘라버리고 조용히 있다 올게. 됐지? 뭐 그렇게 해준다면 믿어야지. 아무튼 조심해서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하고. 알겠어. 40 넘어서 단속해주는 남편이 있으니 너무 좋다. 잘 다녀올게. 저와 아내는 1시간 간격으로 집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에 올라 승객들의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풀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실에 남자 승무원이 와서 전할 말이 있다고 하며 절 불렀어요. 기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기 사모님이 이 비행기에...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이 비행기에 탔다고? 누구랑? 그게 남자... 뭐? 남자? 자네 그거 진짜야? 승무원은 공항에서 제 아내를 2-3번 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해외 가는 비행기에 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워크숍은 양평으로 가기로 했으니 이 비행기에 올라타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다고 해서 얼른 조종실에서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자, 아니 꼬마가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는 꼬마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는 못 볼 걸 본 것처럼 놀라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오빠, 오늘 미국 가는 거 아니었어? 이거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잖아. 미국? 당신 지난달 비행 스케줄표랑 헷갈린 모양이네. 나 지금 이 비행기 기장으로서 여기 있는 거야. 당신 워크숍 간다더니 서진이랑 둘이 뉴질랜드 가는 거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창명 선배 아들이랑 당신이 단둘이 여행을 가는 건데? 아내는 놀라서 그런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꼬마 서진이가 키득거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예요. 친엄마라고요. 뭐? 친엄마? 서진아,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무슨 엄마 노래하는 거 아니지? 이거 놀이 아닌데. 친엄마랑 둘이 여행 가는 건데요? 아저씨도 뉴질랜드 가는 거예요? 이 비행기 조종하는 거예요? 친엄마라. 당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나 지금 너무 놀라서 뭐가 뭔지 조금 더 이해 안 돼. 오빠, 그러니까 그게... 아내가 입을 열기 전에 승무원이 이륙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조종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찝찝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하늘로 띄웠고 장시간 비행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의 호텔에 쉬려고 들어갔더니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해야 할 말이 있으니 숙소를 잡자마자 연락한 모양이더라고요. 서진이를 데리고 나와서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진 못했습니다. 오빠, 내가 다 이야기할게. 화내지 말고 들어줘. 무슨 말이든 빨리 해봐. 나 비행하는 12시간 내내 화가 끓어올랐거든. 네가 서진이의 친엄마라는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에 대해서 해명해봐. 서진이는 음식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창명 오빠랑 나랑 사귀던 사이야. 5년 전에 시작했지. 뭐? 그럼 창명 선배, 아니 그 자식이 유부남일 때 사귀었다는 거야? 당신 상간녀였다는 거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미혼인 줄 알고 사귀었다고. 근데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바로 유부남이라면서 날 꼬리 자르듯 차버리더라고. 그런데 임신한 나는 아이를 낳고 싶었어. 그래서 서진이를 낳아서 창명 오빠 집에 쳐들어갔단 말이야. 창명 오빠랑 아내가 나와 얘 아기를 보고 기겁하더니 내쫓았고 미혼모로 몇 달을 지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식을 불러서 애를 데려다 키우든지 보육원에 버리든지 하자고 했어. 그랬더니 창명 오빠의 아내인 지윤 언니가 나와서 내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했어. 지윤 선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창명 선배 그 자식이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야 대충 알겠네. 집 앞 카페에서 둘이 말다툼하는 것 같던데 아마 서진이 때문에 싸운 거겠지? 맞아. 내 아들을 매달 한 번씩 보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 실은 지윤 씨는 내가 아들을 만나는 걸 몰라. 그때 이후로 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당신 참 무서운 여자였네. 창명 선배 그 자식도 무섭고
지은 선배는 남의 아들을 길러주고 있던 거야? 게다가 지은 선배를 속이고 몰래 서진이를 만났다고? 당신 사람 맞아? 오빠 들어봐. 내가 낳은 자식이야. 어떻게 천륜을 끊겠어? 내가 창명 오빠랑 불륜인 건 정말 잘못한 일이야. 내가 미리 알아보지 않고 사랑에 빠진 게 큰 죄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자식인 서진이만큼은 절대로 잊고 살 수가 없어. 모성애가 대단한 여자네. 그래, 당신 잘났다. 과거가 아주 충격적이라 내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 된다. 오빠, 우리 둘 사이는 변함없어. 내가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이게 왜 문제가 안 돼? 지은 선배 몰래 서진이를 만나는 거라며. 지은 선배가 장거리 비행 나가면 이런 식으로 애를 만나서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나 보지. 전에 서진이가 엄마가 파일럿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 이제 그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됐네.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서진이 때문에 둘이 만난 거였지? 응. 지훈 언니가 의심한다면서 서진이랑 당분간 만나지 말라고 해서 그때 카페에서 싸운 거야. 오빠, 내가 잘못했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정도면 거의 사기 결혼 아니니? 그리고 지훈 선배는 무슨 죄야? 서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는데 당신은 뒤에서 몰래 애를 만나고 있어? 당신이 버렸으면 잊고 지내야지. 과거를 숨긴 건 미안해. 하지만 난 아들을 잊는 게 쉽지 않았어. 오빠, 한 번만 봐줘. 내가 서진이를 만나는 것만 봐줘. 진짜로 오빠랑 잘 살고 싶었어. 마지막 남자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인지. 거짓말을 잘하는 여잔데 내가 무슨 말을 믿겠냐? 지금 서진이가 옆에 있으니 큰 소리도 못 내고 나쁜 소리도 못 하겠다. 지은 선배한테 말하지 말라고 서진이를 잘 교육한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갈 것 같니? 너 지금 굉장히 나쁜 짓 하는 거야. 혼의 자식을 길러준 사람한테 못할 짓 하고 있는 거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떡하겠어. 핏줄이 끌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 오빠, 날 조금만 이해해줘. 부탁할게.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지 겁이 난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 나 창명 오빠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시작했다고. 됐어, 그만해. 내 선배랑 바람 피운 것도 찝찝하고 애를 낳아서 지은 선배의 아들을 키우는 것도 쇼킹이야. 충격 그 자체라고. 일단 애랑 놀러 온 거니까 알아서 잘 놀다가 한국에 돌아가. 그리고 그때 생각을 정리해서 대화 나누고 해결하자고. 오빠, 무슨 해결을 말하는 거야? 설마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모르겠다.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 먼저 일어난다. 서진아, 아저씨 가볼게. 안녕. 아저씨 안녕. 난 친엄마랑 잘 놀게요. 그래, 재밌게 놀다가. 그 어린 서진이가 친엄마와 놀고 지훈 선배한테 가서 뭐라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많이 해왔으니 아마 제대로 가르쳤겠죠. 뭐가 됐든 아내는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이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는 아내와 시간이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지갑을 꺼내 아내 친구인 은서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달라고 했던 게 떠올라서 전화를 했죠. 제 연락이 반가웠는지 깔깔 웃으며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2시간 넘게 한숨을 쉬며 기다리자 곧 은서 씨가 조용한 공원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 명함 안 버리셨나 봐요. 아주 잘하신 선택이었네요. 은서 씨, 지난번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던 거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애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으신가 보죠? 네. 집사람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제 선배와 바람피어서 낳은 아들이라네요. 맞아요. 그 서진이라는 애를 키워주는 엄마가 천사 같은 분이어서 혼의 자식을 거둬서 잘 키우고 있죠.
근데 멍청한 미애는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 몰래 만나고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기집애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은서 씨, 제 아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미애에 대해 말할 건 많죠. 제가 누구보다 걔를 잘 아니까요. 우린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고 대학도 같은 곳을 나왔고 심지어 회사도 같은 곳에 다닌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각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됐죠. 그게 어떤 일 때문입니까? 그러자 은서 씨는 충격적인 비밀을 실토했습니다. 제 남편을 꼬셨어요, 미애가. 네? 친구 남편을 꼬셔요? 맞아요. 미애는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매력을 느끼는 뭐 그런 성향이랍니다. 결핍이 있어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는데 대부분 유부남만 사귀었어요. 뭐 사실 형식 씨랑 결혼하는 걸 듣고 놀랐어요. 유일하게 미혼남이었으니까요. 그럼 은서 씨 남편이랑 미애가 바람을 피웠나요? 아니요. 제 남편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미애가 꼬시던 걸 저에게 다 일러줬어요. 그래서 엄청 싸웠죠. 미애는 제 남편이 먼저 꼬셨다면서 거짓말했고요. 아, 그런 일 때문에 친구 사이가 깨졌군요. 제 남편 직업이 평일엔 직장인이고 주말엔 패러글라이더예요. 미애가 하늘을 나는 직업군을 엄청 좋아해요. 남자들이 승무원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미애는 파일럿,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전문가 뭐 이런 일을 하는 남자들만 좋아해요. 미애가 사귄 유부남들은 모두 하늘과 관련된 일을 했죠. 그리고 모두 유부남만 만났다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같은 유부남을 만났다는... 네, 맞아요. 이제 이해 좀 되시죠? 미애 걔는 불쌍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남의 가정 파탄 낸 게 무려 3번이나 되니까요. 상간녀로 멀쩡한 가정 3번이나 말아먹었다고요. 진짜 미치겠네요. 난 그런 여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형식 씨, 더 충격적인 게 아직 남았는데 듣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할까요? 아닙니다. 하시는 김에 다 말씀해 주세요. 미애는 지금도 바람 피우고 있어요. 제가 미애한테 당하고 나서 그 기집애가 망하길 바래서 늘 정보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형식 씨를 두고 다른 남자 바람 피우고 있어요. 공군 헬기 조종사고요. 이번에도 하늘에서 일하는 직군이죠. 은서 씨가 외도하는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자 동공이 풀리며 눈앞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충격이 끊이지 않는 아내의 과거 말고도 현재 진행 중으로 바람을 피운다는 말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때마침 제가 불렀던 아내가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은서 씨를 보자마자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잡아채더군요. 야, 오은서, 너 뭔데 내 뒷조사를 하고 그걸 내 남편한테 이르는 거야? 이거 안 나? 내 남편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괘씸한 너를 내가 용서했을 것 같냐?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고? 난 이런 날을 기다려왔어. 네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 유부남의 환장한 기집애. 하늘 나는 직업군에 환장하더니 공군 헬기 조종사까지 꼬셨냐? 다음에 뭐냐? 전투기? 아니 우주선? 뭐가 됐든 넌 이제 망했어. 네 남편이 사실을 다 알게 됐으니 세됐다고. 아내와 은서 씨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뺨을 주고받으며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은서 씨가 밀리는 것 같아 제가 나서서 아내의 팔을 뒤로 꺾고 뺨따기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잔디밭에 털퍼덕 넘어진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오은서,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다 지나갈 수 있었는데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냐고? 이에 제가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휴, 당신 참 대단하다. 과거사는 그렇다 치고 지금도 공군이랑 바람을 피운다고? 사진도 다 봤어. 은서 씨가 당신이 바람난 사진 다 보여줬어. 아주 충격적이더라. 오빠,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알면 됐어. 이제 그만하자. 내가 똥 밟았다 생각하고 헤어지면 되지. 이혼 위자료는 한 푼도 없는 거 알지?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 건 당신도 알 거야. 오빠, 이혼하자고?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 애정결핍이 있어서 남자를 만나서 채우는 병이 있단 말이야. 그거 정신과에 가서 고칠게. 오빠랑 같이 다니면서 치료하자.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같은 소리 하네. 애정결핍 있는 사람은 너처럼 다 아무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면서 사냐? 당신은 오늘 제대로 걸렸어. 또 내가 부른 사람이 올 거야. 어? 또 누굴 불렀는데? 오빠 제발 그만하고 나 용서해줘.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저기 오시네. 지훈 선배 여기에요. 아내가 몰래 서진이를 만난다는 걸 알려서 창명 선배는 개처럼 맞고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려고 지훈 선배를 불렀죠. 이미애,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고 우리한테 버렸지? 난 서진이를 친아들처럼 키웠어. 근데 나 몰래 서진을 만나왔다고? 내가 장거리 비행 나갈 때면 항상 만나왔다던데 진짜니? 언니, 핏줄인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나도 엄마예요.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엄마라고요. 이런 미친 것을 만나. 애가 네 인생 발목을 잡는다고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지금은 나 몰래 서진이를 만나? 오냐, 네가 뒤지고 싶어 환장한 모양인데 오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거기 네가 서 있는 잔디밭이 네 몇 짜린 줄 알아? 지훈 선배가 아내의 얼굴과 몸, 다리를 사정없이 가격했고 은서 씨와 같이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아내가 얻어맞고 질질 짜는 걸 보고만 있었죠. 이제 저는 아내와 함께할 수 없고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 저희밖에 없어서 실컷 응징할 수 있었죠. 한참 참교육을 하는데 또 제가 부른 손님이 공원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창명 선배였습니다. 그놈은 아들 서진이의 손을 잡고 오더군요. 여기서 다 끝장내려고 했는데 애를 데리고 와서 잠시 벙찌고 말았답니다. 지훈 선배가 창명 선배에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 인간아, 애는 왜 데리고 온 거야? 서진이 가지고 마음 약해지게 하려고 데리고 온 모양인데 나한텐 안 통해. 여보, 내가 바람을 또 피운 게 아니라 친엄마인 미애가 하도 난리쳐서 만나게 해준 것뿐이야. 그러니 나랑 굳이 이혼할 필요는 없잖아. 난 당신과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여길 온 거야. 나 이제 네 아들 안 키워. 나 몰래 미애 이 기집애랑 내통하고 있던 게 괘씸하고 불쾌해서 당신이나 아들이나 다 버릴 거야. 이제 친엄마인 미애랑 붙어서 살든지 해. 서진이는 이 상황에 놀라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곧 은서 씨가 서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며 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참교육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명 선배 그 자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놈이 과거에 바람 피운 거 내가 몰랐던 거니까 상관없다 쳐도 당신 아들 서진이와 미애가 계속 만나게 한 건 지훈 선배한테 하면 안 될 짓이었어. 야, 이 자식아, 이거 안 나? 이게 감히 선배 멱살을 잡아! 너 같은 놈은 선배도 아니야. 파일럿 모임에 다 말해놨어. 네가 어떤 인간인지. 곧 항공사에 소문이 크게 날 거야. 뭐야? 그걸 소문냈다고? 이런 못된 자식을 봤네. 너만 하겠냐, 이 나쁜 자식아. 저는 창명 선배의 얼굴에 주먹을 내질렀고 지훈 선배와 함께 응징을 해줬습니다. 잔디밭에 뻗어버린 아내와 그놈은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흠씬 두들겨 맞았답니다. 형씨가 그만해. 여보 그만.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 때리고 대화로 해결하자. 따지고 보면 그리 큰 일도 아니잖아. 난 미애랑 헤어지고 나서 다시 바람 피우지 않았어. 이 나쁜 놈아. 내가 서진이를 가슴으로 난 자식으로 키우기로 했으면 나 몰래 애 버리고 도망간 상간녀를 만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냐고? 날 농락한 죄로 오늘 돼지게 처맞고 이혼당할 줄 알아. 그리고 서진이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오늘부로 내 아들에서 지워버리겠어. 여보, 당신이 키우기로 해놓고서 왜 마음대로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은 모성애도 없어? 그동안 키운 게 아깝지도 않아? 뭐야 이놈아? 감히 나한테 그따위 훈계를 해? 난 철저하게 이용당했어. 속았고 멍청하게 당했단 말이야.
너 그 함부로 놀리는 주둥이를 확 조져버리겠어. 입도 뻥끗 못하게 확 쪼개버릴 거야. 지훈 선배는 극도로 화가 나서 그놈을 제대로 밟아줬습니다. 아내 역시 실컷 밟혀서 잔디밭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개거품을 물고 늘어누워 앓는 소리를 했답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지훈 선배를 데리고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은서 씨와 서진이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답니다. 은서 씨, 이제 6탄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난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고 아내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지훈 선배도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진이는 애 아빠가 데려갈 겁니다. 아, 네네. 그래요. 내가 잠시 보고 있을게요. 지훈 선배는 서진이를 힐끔 보더니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서진이가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가? 난 같이 안 가? 오늘부턴 친엄마랑 살아. 친엄마랑? 엄마가 내 친엄마잖아. 아이고, 애한테 훈련 잘 시켜놨네. 미애 그 기집애가 어떻게 교육한 건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서진아, 네가 엄마 몰래 만나 친엄마 말하는 거야. 그 친엄마랑 살든지 아빠랑 살든지 할 거야. 엄마는 이제 서진이랑 살 수 없어. 그래, 나도 엄마보다 친엄마가 좋아. 꺼져! 저는 서진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린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선배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눈물을 흘리며 카페에서 나갔고 저도 따라 나갔답니다. 선배를 위로하려고 술을 한 잔 걸치게 됐어요. 그 인간 바람 피운 거 한 번이 아니야. 미애랑 바람 피우고 헤어진 다음에 2번 더 바람 피웠어. 내가 그때는 왜 이혼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네. 괜히 서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나? 근데 이젠 제대로 이혼하고 정리할 수 있겠어. 서진이가 몰래 친엄마랑 만나왔으니 이젠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겠어. 선배님, 죄송해요. 형식이 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바보처럼 살 뻔했는데 왜 미안하다는 거냐? 넌 내 은인이야. 이제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그럼 다행이고요. 저도 아내가 한 짓을 알고 나서 충격이 심했는데 그래도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이혼 재판 치르고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괜히 내가 낳지도 않은 서진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리고 김창명 그 자식은 항공사에 고발할 거니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그거 잘 됐네요. 아무튼 지훈 선배, 그동안 속고 있었던 우리가 통쾌하게 복수해줬네요.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잘한 거야. 자, 건배하고 쭉 한잔 하자고. 지훈 선배와 저는 술로 속을 채웠고 그날의 일을 시원하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남이 되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지훈 선배도 김창명 그놈과 이혼을 하게 됐고 서진이를 혼자 키우게 됐답니다. 전처는 저와 지훈 선배가 전처 회사에 고발해서 잘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창명과 친아들인 서진이와 사는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셋이 살림 차리고 산다고 하길래 대충 예상은 해서 그러려니 했답니다. 그런데 전처가 공군 헬기 조종사와 헤어지지 못하고 사귀는 걸 들켜서 파경에 이르고 말았다네요. 파일럿 자리를 잃은 김창명은 다른 항공사에 취직하려고 지원해봤지만 이쪽 바닥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버린 상황이라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파일럿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걸 알고 해외로 떠났답니다. 민간 항공기 부기장으로 취직해서 서진이와 둘이 산다고 합니다. 계속 잘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땅을 떠나서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됐네요. 지훈 선배는 차라리 잘 됐다며 서진이를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파일럿인 지훈 선배는 곧 사업가와 재혼하게 됐답니다. 재혼식에 가서 선배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니 바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형씨가 사람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 인생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 선배, 좋은 날 왜 울어요? 오늘 아주 아름다우세요. 이제 다 잊고 지금의 남편분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근데 넌 다른 여자 안 만나니? 저도 재혼해야죠. 지금 만나는 여자 있습니다. 나중에 청첩장 드릴 테니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 둘 다 피해자이니 이젠 더는 아픈 일 없을 거야. 둘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선배가 새 시집 가는 걸 보고 저도 재혼을 빨리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나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공군과 바람을 피우다가 김창명에게 까이고 쫓겨난 전처가 입원했다는 소식의 전화였습니다. 보호자인 처가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병원비 미납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래서 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해당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간호사가 직접 병원비를 달라고 전화를 한지 전처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간 곳은 정신병원이었고 전처는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당신 나 알아보겠어? 우리 아들 서진이. 서진아, 엄마 보고 싶었지. 그래서 멀리서 엄마 보러 온 거야? 나 당신 전 남편이야. 당신 아들은 김창명 따라서 해외로 이주했잖아. 우리 서진이도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그래서 찾아왔구나. 서진아, 엄마랑 나가자. 여기서 꺼내줘. 정신줄을 놔버렸네. 에휴, 이렇게 되는 게 당신 최후인가 보지? 참교육당하고 이혼당한 뒤에 네 아들하고 살 기회까지 잡았으면 똑바로 처신하고 살아야지. 왜 바람을 피워서 또 버림당하냐? 서진아,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 꺼내줘. 불쌍하지도 않네. 다 인과응보야. 나 간다. 이놈의 시끼가 엄마를 두고 어딜 가? 야, 당장 오지 못해? 전처는 끝까지 절 서진이라고 부르며 꺼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혀를 차며 면회를 끝내고 간호사에게 처가 부모님 집 주소와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거기에다 병원비를 청구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죠. 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정신병원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파일럿으로 일하며 연애도 재밌게 잘했어요. 30대 승무원이었는데 저와 같은 돌싱이었고 배우자가 외도한 것도 비슷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열렬히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후반을 향해 달리고 있으니 결혼을 좀 서둘렀어요. 이번엔 진짜 믿을 수 있는 여자라서 확신을 내리고 재혼을 하게 됐답니다. 신혼 초에 새 아내와 행복을 볶으며 지냈더니 아내가 임신했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하던 일이라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늘이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이듬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아내와 셋이서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지훈 선배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김창명 그놈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선배 잘 지내고 있어요? 응, 뭐 나야 새 남편이랑 잘 살지. 오늘은 김창명 소식을 전해주려고 전화했어. 그놈이 왜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눈이 멀었다나 봐. 앞을 못 본대. 네? 앞을 못 봐요? 응. 무슨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앞이 안 보여서 더는 일을 못 한대. 그래서 서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미애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걘 정신줄 나가서 날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좀 흔들리긴 했지만 서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난 지금 남편이 유일한 가족이야. 아, 그랬군요. 잘하셨어요. 뭐 선배가 책임질 필요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럼 서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아동보호소에 들어갔다가 입양되든 보육원에서 자라겠지.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그래. 선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애랑 김창명이 저지른 짓을 자식이 물려받은 거예요. 후손이 벌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서진이의 문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그 두 사람이지 선배나 제가 아니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무튼 이 소식 전하려고 전화했어. 별일 없지? 저 아빠 됐어요. 아들이고 건강합니다. 이야, 축하할 일이네. 다음에 가족끼리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네, 선배님.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결국 전처와 김창명이 저지른 짓 때문에 애먼 서진이까지 힘든 삶을 살게 됐네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만 그 책임은 부모가 지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죄의식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서술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죠? 혹시 주변에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바람난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세요. 절대 한 번만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니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복수가 끝났으니 앞으로는 새 아내와 아들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